지금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건물주분들도 되게 힘들다는 이런 내용도 중요한데, 사실 제가 지금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 동안 아직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10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광고를 잘하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조금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저한테는 별거 아니었지만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 스텝들이라서 그런 부분들 좀. 20살 때까지 수입차 이름은 하나도 몰랐고요. 제가 아는 차는 그랜저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첫 번째는 찾아야 되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일단 잘 찾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처음에는 뭐 뻔한 얘기지만 돈만 보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에 오토바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오토바이에다 스피커도 달아주고 LED도 달아주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네. 한 1년 동안은 돈을 아예 받지 않고, 그 당시에 다음 카페,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싸이월드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그냥 제 거에 먼저 작업을 해서 그걸 올리고 동호회에 나가서 보여주고,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품을 그냥 사갖고 오거나 원가를 거기다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그냥 달아주겠다. 네. 이런 이벤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팬들이 그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진짜 한 100여 대를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또 카페 운영자분들이랑 이런 분들이랑도 친해져서 그분들 것도 이제 그냥 또 달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의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밀리니까 돈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임이 이제 결국엔 붙더라고요, 저한테. 네. 나중에 너무 바빠져서 프리랜서로 아는 카 오디오샵 자리 한 칸을 빌려서 네. 거기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게 제 첫 시작이었어요. 제 매장도 없었고. 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었네요. 예, 처음부터 좀 비싼 것만 좀 잡아서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처음에는 돈을 쫓지 말고 너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해봐라, 무료로라도. 네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막상 네.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네. 현실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생활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무조건 시간으로 녹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저는. 네. 그때 당시에 2,500원, 뭐 3,000원 조금 안 될 시기였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하고, 주말에는 조금 더 수익 높은 거 생동성 알바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시험약이 나오면 그걸 실험을 해요, 임상 실험을. 네, 근데 그게 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 위험한 걸 하셨다고요? 네,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또 튜닝 장비 같은 거 사서 또 하고, 오토바이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그걸로 또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네. 그게 보통 2주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카테톤과 뭘 꽂고 하루에 한 15번 정도 피를 조금씩 뽑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말에 가서 또 뽑고. 근데 원래는 3개월 안에 그걸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피를 생각보다 많이 뽑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냥 그 주마다 가서 계속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그냥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그 당시에는 열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릴 때 못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명예욕, 그리고 과시욕, 그리고 뭔가 소유욕, 이런 욕구들이 어렸을 때 갖지 못한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뭔가 아직도 되게 막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계속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누군가 봤을 땐 이미 네. 가질 만큼 다 가졌잖아요. 건물 있지, 네. 용산에 신축 아파트, 비싼 아파트 있지. 그럼 여기서 뭘 더 바라냐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더 갖고 싶으신 건가요? 대출 없는 삶? 대출을 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든 것도 있어요. 이게 네.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되게 좀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출근도 좀 늦게 하게 되고, 일도 좀 쉬엄쉬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 제 입장에서는 더 지른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나태함이 찾아오나요? 네, 뭔가 이렇게 갚아야 될 거, 그리고 이뤄야 될 게 없어지면은 목표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목표가 없어지면 사람이 되게 나태해져요.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결국 이건 본인의 판단인 거잖아요. 네네. 가족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아내분께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세우진 않으셨나요? 집을 살 때도 위험하다고 했고, 뭔가 할 때마다 이제 와이프는 항상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설득을 했어요. 네. 왜냐면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이것도 위기고 시련이지만 예전처럼 매번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를 진짜 입증을 했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입증했는데 요번에 입증할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정말이세요?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셨네요. 네. 근데 위기 뒤엔 또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꼭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네. 요즘 인간 풍수라고 하잖아요. 네. 인간 풍수를 바꿔라.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네. 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그 부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인생이 바뀌던가요? 정말 많이 바뀌는 게 그분들이 트렌드를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더 먼저 잘 알고요. 위기 대처 능력도 좋고 부모님들한테 이미 그런 1세대인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2세대나 보통 3세대 분들이 많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이미 다 겪었던 것들이라 이미 알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위기가 한두 번씩 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물려받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랑 대출받는 방법, 뭐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어드바이스를 잘 해줘요. 그런데 만나다 여기서 그럼 또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면. 네, 본인은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든지 급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친구 사이에서도 소득이 격차가 벌어지면 네. 어느 순간 멀어지잖아요. 네, 본인은 이미 그냥 열심히 살려는 자영업자인데 근데 이미 네. 부자잖아요. 네, 네, 그럼 살아왔던 환경이나 생각 자체가 다를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친분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는 2년을 혼자 일을 했거든요. 이제 사업자 내고 나서 자동차로 이제 사업자를 냈을 때 그래서 혼자 작업을 막 열심히 하니까 뭐 제가 좋았나 봐요. 그분이 하는 걸 옆에서 이제 그때 월세가 1000에 99짜리를 처음에 제가 렌트해서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작잖아요. 그쵸. 네, 되게 작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보면서 뭐 음식을 뭐 좋아하냐, 뭐 평소엔 뭐 하냐 이런 걸 이제 손님들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다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냐 그래서 저 여기 집 앞에 광명수산이라고 네. 9,900원에 광어 2마리 주는데 진짜 맛있고 쫄깃하다 이랬더니 그분이 되게 웃으면서 그러면 작업 끝나고 나랑 같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제가 되게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조선호텔에 스시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길 처음에 데리고 가서 저를 먹을 걸 사주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 27인가 8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5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끼에 20만 원, 25만 원? 1인당? 그걸 그냥 사줬는데 먹어봤는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든 생각은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두 번째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먹는구나. 블로그에 맛집을 홍보를 해보자. 네. 그래서 비싼 데를 돈 버는 데로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걸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되게 마케팅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카페에다가 퍼 날르고 수입자 카페. 네.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식당을 자주 가다 보면 예약이 힘든데 예약이 또 쉬워져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저한테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들도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또 친해지다 보니까 또 오셔서 오디오도 해주시고 이게 덩달아 매출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정보를 저는 주고 정보에 대가를 원하고 올린 건 아니지만은 해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면 결국에는 뭔가 저한테 보상이 따르더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네. 움직여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면 네. 해보고. 네, 맞아요. 저는 무조건 직접 다 해봐요. 인테리어나 그리고 저기 공사도 페인트도 직접 다 발라보고 시멘도 해보고 다 해봐요. 직접 해보면은 거기서 얻는 그 본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는 거, 뭐 입는 거, 입는 건 아니구나. 입는 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네요. 부자들은 막 진짜 한 끼에 10만, 20만짜리 비싼 것도 먹잖아요. 네네. 뭐 매일 먹는 건 아니겠지만 자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네. 허세 아니야? 네. 어차피 거기서 거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경험자로서 정말 어떤가요? 두 가지예요. 맛도 정말 있고요. 허세도 분명히 있어요. 인스타에 소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인스타에 소비할 수 있는 곳을 부자들은 찾아가더라고요. 나 잘 산다 이런 과시욕. 물론 그러니까 저같이 졸부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잘 올리지도 않아요. 네. 진짜 부자들은 그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저 같은 졸부들은 그냥 그런 걸 올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 나 성공했다, 나 잘났다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자기 욕구죠. 맛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맛있는 곳은 맛있고 네. 음식점이야말로 진짜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맛없으면 바로 저격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듣다 보면 뭐든 실력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마케팅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실력만 있다고 절대 살아남지도 못하고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또 끝까지 살아남지도 못하는 게 네. 저는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저렴한 스피커 팔 때는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중급 스피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로 올라가면서 되게 시련이 많았어요. 왜요? 마케팅력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나 손님들의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간에.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이게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고 직접 차에다 테스트하면서 뭔가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본인의 그 실력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결국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손님도 많이 떨어져요. 비싼 거를 실력이 없으면 결국 못 팔아요. 선생님, 그러면 싼 거 할 때는 되게 잘 됐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급이나 하이엔드 가서부터는 이제 실력이 떨어지니까 안 된댔잖아요. 네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왜냐면 이거 네.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진짜 무섭죠. 한번 이게 낙인 찍혀버리는 순간 네. 야, 저기 별로야. 맡겨봐야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안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밤새서 세팅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걸 할 시간에 다른 작업하는 작업자들 되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저는 제 포지션, 저는 세팅만 하고 다른 분들은 나무 자르고 문 뜯고 이런 일을 세분화해서 결국에 저는 한쪽만 그냥 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가니까 본질을 알게 되니까 깨달음이 이제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수학처럼 답지도 없는데 그걸 계속 푸는 거예요. 풀다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이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또 정상 궤도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매출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그때도 한번 죽고 싶다는 생각 한번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었네요. 아 진짜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라면.